어제까지만 해도 부유층이었던 사람이 다음 날 노숙자가 되는 일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단순한 숫자의 붕괴로 한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면 믿기시겠습니까? 그 믿기 어려운 일이 1929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세계는 10년간의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경제 붕괴, 대공황의 이야기입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쟁 중 탱크를 만들던 공장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폭탄을 만들던 공장들이 라디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헨리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하루 종일 걸리던 자동차 조립이 이제는 9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 결과 모델 T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1910년 780달러에서 1924년 290달러까지 떨어졌죠.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1927년 포드는 1500번째 모델 T를 생산했습니다. 이 혁신은 자동차뿐 아니라 라디오, 세탁기,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그대로 복제되었죠. 라디오 광고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최신 제품을 갖고 싶어 했고, 은행들은 이런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쉽게 대출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전기의 힘으로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뉴욕의 마철루들이 하늘을 찔렀고 재즈 음악이 거리마다 흘러나왔어요. 1929년 미국의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번영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농촌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특수로 폭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민들은 심각한 빚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트랙터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그 기계들은 오히려 파산의 속도를 높였어요. 한편 도시의 소비 문화는 위험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자는 할부 문화가 유행하면서 라디오도 자동차도 심지어 주식까지도 빚으로 살 수 있었죠. 은행들은 신용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내주었고 경제는 점점 빚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광기는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진 거래 덕분에 누구나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이발사, 택시 운전사,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6배 상승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극심해졌고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의 엔진은 과열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정치인과 언론은 문제없다는 낙관론만 퍼뜨렸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난을 가장 잘 극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온 바로 그 해, 역사는 정반대의 길로 향했어요.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린 날, 1290만 주가 매도되며 시장이 11%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9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블랙 화요일이죠. 그날 주식시장은 단순히 하락한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 추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40억 달러,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 울렸고 정장을 입은 투자자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떤 이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깨어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시 쓰러졌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소 밖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죠. 누군가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 저축, 미래,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전날까지의 부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화려했던 1920년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미국이 부자에서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은행 연쇄 도산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수천 개의 소규모 지역은행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고객의 예금을 주식 투자나 위험한 대출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예금자 보호 제도도 없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돈은 사라졌죠. 은행 파산 소식이 번지자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듯 달려와 자신의 저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들었고 줄은 몇 블록을 돌아섰습니다. 고객들은 돈을 돌려달라 하고 소리쳤지만 은행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재앙은 국경을 넘어 퍼졌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이미 약해져 있던 유럽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회복은 물거품이 되었고 영국 역시 흔들렸습니다. 세계 무역은 단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의 은행 9천 개가 파산했습니다. 무려 900만 개의 저축 계좌가 사라졌어요. 통화 공급량은 31% 감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시작이었죠. 1931년이 되자 실업률은 25%를 돌파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공장 기계들은 녹슬기 시작했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았고 한때 번성하던 산업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빵줄이 생겼어요.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묽은 수프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줄을 섰고 아이들은 왜 아침 식사가 사치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늘도 도움을 주진 않았습니다. 가뭄이 닥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개간 끝에 대평원의 흙은 풀 한 포기 없이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눈보라, 더스트볼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래폭풍이 도시를 뒤덮고 태양조차 가렸죠. 농작물은 흙에 묻히고 가축은 질식해 죽었습니다. 농부들은 가족을 태운 트럭에 남은 짐을 싣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1932년 여름 수천 명의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예정이던 보너스를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정부는 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나라의 영웅들이 군대의 총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국민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루스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간보존단 CCC과 공공사업진흥청 WPA를 만들어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이 다시 세워졌고 사람들은 자부심을 되찾았어요.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TVA는 댐을 세우고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마을에 불이 켜졌죠.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뼈대를 고친 것이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설립해 월스트리트의 폭주를 막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통해 사람들의 저축된 돈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했어요. 그 시절 예술가들 또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연방예술 프로젝트는 화가와 작가, 사진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기록하게 했죠. 그중 도로시아 랭이 찍은 이주 노동자의 초상은 대공황을 상징하는 한 장의 역사가 되었죠. 대공황은 단순히 경제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대한 파국이었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은행 제도, 예금 보험, 증권 감독, 사회 보장,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교훈을 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은 언제나 재앙의 전조였죠. 대공황의 상처는 세대를 넘어 남았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의 가치를, 탐욕보다 절제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날 경제 시스템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과도한 신용과 투기는 언제나 위기의 출발점이 되었고, 신뢰와 절제는 위기 이후 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인간의 행동과 선택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 종종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